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양승식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개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그 말씀하신 의대 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면서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그리고 코로나까지 최근 재유행하고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지금 현장에서의 관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저희를 안심시키고 있는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데, 의료 현장에서의 이런 체감과 이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그 의사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뭔가 전향적인 그 메시지를 주면서 대화에 빨리 나서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대통령님의 입장 또한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뭐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그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의료 개혁 문제도 뭐 노동 개혁이나 교육 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백 조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돈을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뭐 외국 근로자들을 그냥 받아다 쓰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영시 기자입니다. 저도 이어서 의료개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런 의료 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그 의대 정원 2,000명 계획을 고수만 할 게 아니라 증원 규모를 좀 조정한다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갈등을 타개할 대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미 4월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특별 담화 때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의사 증원 문제를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 한번 여러분들 몇 년 동안 그 신문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 지금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사가 부족하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핵심적인 아젠다고,
그리고 저희는 의사 그 단체들과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4월 1일 날 말씀을 드릴 때에도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언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고요. 또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에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합리적인 그런 추계를 해서 어떤 그 의료 수요에 대한 그런 추계를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인원 그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 그러면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다리다 저희가 이제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 투자를 하고 또 뭐 저희가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축시키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 그 보험 수가를 좀 조정을 해서 그야말로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수술 이런 부분들, 과거에 기피하던 부분들이 의사들에게 더 인기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는 그건 우리 정부 뭐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이거는 뭐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안 하면은 지금 해도 지금 의료 추계가 203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5,000명이 부족하다고 지금 우리나라만 놓고도 나와 있고 또 뭐 다른 OECD나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제도 비교상으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이제 의대 증원의 그 소위 그 의사 공급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사 단체에게도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소통을 해왔습니다만은 통일된 어떤 그 의견의 도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그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그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저는 뭐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전문병원이라든지 또 뭐 상급 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뭐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의사 간호사 분들이 자기의 그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은 저는 이런 비상 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또 우리 그 개혁 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병원 간의 어떤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의과대학에 기반한 이런 종합병원들은 의학 연구 그리고 중증 아주 최중증과 희귀병 진료에 좀 매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수술, 응급 이런 기본적인 중증 필수 진료들은 그거는 2차 지역병원, 지역종합병원들에서 좀 해내고 그리고 경증은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로 기능 분담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은 물론 경증이냐 중증이냐 하는 것은 환자가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한 50% 정도는
좀 우선적으로 응급 조치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좀 2차나 1차 병원에서 해도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지방에 이런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를 않거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수가제 플러스에 행위수가도 올려야 되지만 행위수가 플러스에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거를 내깔겨놓고 안 했습니다. 정부가 안 했어요. 그냥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좀 많이 내주시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이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